자, 오늘 9월 27일 월요일 시장 마감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잠 오는 시장이었으며 요즘 들어서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추세가 너무 안 좋아서 방향이 위아래로 확실하지도 않아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손실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좀 지루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지금 승부 보려고 들어갔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답답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많은 종목들이 누구나 아는 정보로 인해서 급등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고점에 따라 들어갔다가 반토막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 있으므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장중에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날 만큼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관계가 진정되는 것인지 예전에 답답한 박스피라 불렸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거래대금도 보시다시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2,0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급등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시젠인데 시젠 말고도 신풍제약 여러 가지 급등주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급등주가 잘 나갈 때는 고점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가파른 각도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관기가 생기면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될 텐데 자, 좋은 방향이 뭐냐면 일단은 좀 진정되었다가 황금선 유지한 채로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2차, 3차 상승이 나올 때 저는 그 분위기를 가장 좋게 생각하며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정이 되었다가 이 진정되는 구간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결정될 때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간 자리를 한 방에 깨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은 방향이 결정되면서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그 전에 상승 전이었던 2,000포인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3,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젠의 이런 흐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빠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3,000 근처를 다지다가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정될 때 2,700을 가냐 2,500을 가냐 아니면 3,200 다시 뚫어주냐 이렇게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코스피는 급등주와 다를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전에 증시 거래대금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 쭉 내려보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닥에서 3조 원, 2조 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루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의 10조씩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절대 함부로 매매 횟수를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타지만 하루 종일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매매를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제 월별 계좌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예전에 거래대금이 좀 없었을 때 당시 한 달치 누적 매수 금액이 적게는 10억 이하 요즘에는 하루에도 10억치 매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적게는 한 달 동안 10억 이하 많게는 70억 보통은 15에서 20억 요즘 같으면은 2, 3일 만에 거래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한 달 동안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좋아져서 상승장에서는 좀 많게는 220억, 최근에도 달마다 150억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번 달은 10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되는 금액만 보더라도 분위기를 대충 알 수가 있으며
관기가 끝나고 진정되는 과정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으며 비법 중에 비법이라면 맨날 제가 미친 듯이 스캘핑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매매를 한다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비법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루에도 시장에서 20%, 30%씩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눈앞에서 돈이 날아다니는 기분이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 돈이 많다고 그 은행 돈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눈앞에서 20%,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내 조건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매매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황금선 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좀 좋다고 느껴질 만큼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황금선 회복한 다음에도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된다면 그 뒤에는 방향이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경계하면서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인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지루했는데 오늘 매매한 종목 중 대표적인 종목이 국전약품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하루 종일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침 이게 거래정지 예고가 떠서 오늘 설마 힘을 쓰지 못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시초가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호가창 자체가 매우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자리 자체가 그 전에 신고가가 14,500원이라서 호가창과 이 14,500원 이 자리를 봤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좀 지루한 구간에서 잠깐 수익 내고 나중에 급등할 때 좀 짧게 먹고서 빠졌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장중에 2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변동이 나와봤자 잠깐 반짝이다가 오늘 적당히 마무리하고 일단 딱지를 떼고서 그때 급등 한번 나오겠지 싶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한 종목에서 계속 집중해야 되며, 이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자리가 쉬운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리가 어렵다면 뭘 해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리가 쉬운 종목들을 골라서 그 자리만 보고 대응하더라도 손절을 해봤자 그렇게 크게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계획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전약품 쪽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으며 그 뒤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50만원 뚫어줄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50만원 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자면 아마 기관 투자자 쪽에서 일부러 물량을 쌓아놓고 올려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호가창을 해석해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주포는 기관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밀어주고 외국인이 엑셀 밟아주고 올라간다면 이런 수급 구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탄탄하게 자리를 다져주고 올릴 때는 외국인의 힘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연히 평소와 거래량이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을 쉽게 뚫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0만원을 돌파해도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고, 진짜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으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첫 상승은 무조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제가 후성 목요일 시장 끝나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시장 끝나고 나서 이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 평소에 한 200만 주, 3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장 초반부터 이 물량을 전부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건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10%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원리로 크래프톤도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되며, 지금은 매우 답답하게 움직여서 저도 최근에 찔러봤다가 본전에 매도하고 지금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올려주는 건 외국인 기관이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까다롭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48만 원에서 좀 멀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해봤자 50만 원에서 48만 원. 겨우 4%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전약품이랑 크래프톤 정도만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 힘들게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못 잡은 상태로 크래프톤이 급등해서 신고가 뚫어주고 막 55만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아쉬움이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딱 늦어도 첫 상승 정도는 잡아내자 마인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바이오 플러스 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런 종목은 진정되고 나서 계속 우상향일 경우에 그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시초가도 좀 합리적으로 시작을 했으며 과연 심심한 시장에서 신규주가 다시 집중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오늘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추세가 오늘 방향을 결정 지을 텐데 추세가 처음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 억지로 관련주 엮여낸다고 고생이 많은데 이미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상승까지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분위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말로 하기 복잡하긴 하지만 두 번째 분위기까지 활용하는 게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금 첫 번째 분위기가 뭐냐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개가 되는 게 넷플릭스의 지옥인데 아직까지 공개일이 좀 많이 남아서 지금 당장엔 뭐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오늘도 이것도 잠깐 찔러봤다가 수수료 세금만 납부하고 나왔습니다. 초반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여기서 잠깐 매매를 했으며 오늘 특이하게 기관 쪽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 지옥 공개일이 11월 19일이던데 한 달 반도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한다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공개일 가까이 왔을 때 한 1, 2주일 전부터 좀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때도 그 전에 시세가 많이 안 나온 상태라면 그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